여기다 이제 그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이미지 경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다가도요.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쓰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림 넣어주시면 돼요. 가능하다면 꼭 따옴표 안에다가 경로 써주시는 거 습관 들여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3총사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랑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 센터 넣어주시면 여기도 그림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했던 이 문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플렉스 배우고 나서 이거 한번 우리가 수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 이 그림 15-1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아니면 이거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시게 될 건데, 자, 이게 미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수업 자료를 미리 올려 놔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할 거지만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박스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림이 없네요. 잠시만요. 아마 일러스트로 변환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21번이구나) 21번이구나. 플렉시. 여기가 아직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데 아직 변형이 안 됐네요. 이거를 금방 올려드릴게요. 20, 21. 자, 미리 한번 집에서 한번 봐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시블 박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시면은 플로트는 우리가 이제 그림과 글씨를 정렬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로트를 안 쓸 거거든요. 그럼 플로트 들어있는 거 한번 다 빼봅시다. 그러면은 자, 먼저 아티클에 플로트 들어있죠. 이거 빼버리고. 그럼 플로트 빠지니까 오버플로 히든도 굳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티클에 여기 플로트 레프트 들어있는 거 빼주시고, 그러면은 섹션에 오버플로 히든도 빼주시고, 그리고 또 아래쪽에 여기 이미지하고 세그먼트에 들어있는 플로트 빼주시고, 자, 플로트 때문에 썼던 오버플로우도 여기다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은, 자, 그냥 이렇게 수직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플로트 대신 수직 정렬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수평 정렬을 바꿀 거냐면요. 자, 플로트를 작용했던 부모에게, 그러니까 즉, 아티클이 여기다가 우리는 플로트를 쓸 거잖아요. 자, 플로트를 적용할 대상의 부모에게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거 하나만 넣어주시면은 여기선 끝나요. 그러면은 아티클의 자식 이미지하고 세그먼트도 플로트 넣을 거죠. 그러니까는 아티클에게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겠다 그러시면은 먼저 자, 여기다가 섹션에다가 자, 까먹었다. 그림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자, 플렉스 랩을 랩으로 바꿔주시고요. 플렉스 랩을 랩으로. 그러면은 아티클도 플렉스 랩을 이것도 랩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에는 얼라인 아이템들을 플렉, 자, 플렉 스타트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 아티클에 얼라인 아이템들을 플렉스, 아니, 센터로 바꿔주셔야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마진 탑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세그먼트에다가 아까 마진 탑 줬던 거 있죠? 이거 빼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그림자도 온전하게 다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시려면은 플렉스라고 하는 거를 배우셔야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우리 14-3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4-3이요. 자, 그럼 위쪽에 쭉 올라가 보시면 우리가 자, 여기 백그라운드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그라디언트는요, 하나 이상의 색상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색깔이 점차적으로 변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비슷한 모양을 봤는데요. 자, 포토샵에서는 우리가 그라디언트 형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들어가서 자, 이렇게 색깔 넣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 형태가 위에 보시면은 선 형태, 리니어 그라디언트, 레디얼 그라디언트, 앵글 그라디언트, 리플렉트 그라디언트, 얘는 이제 가운데 요만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라디언트라고 해가지고 자, 총 5가지의 그라디언트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CSS는 5가지 다 사용하지 못하고 2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서는요, 리니어 그라디언트와 그리고 레디얼 그라디언트 2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먼저 자, 그라디언트 형태. 그럼 그라디언트형은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쓸 건지 레디얼 그라디언트로 쓸 건지 여기다가 둘 중에 하나 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값은요. 자, 색상과 한 칸 떼고 그라디언트 위치. 그러니까 색상 1과 그라디언트 위치 1, 콤마 색상 2와 떼고 위치 2, 콤마 색상 3과 위치 3. 자,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색상 1, 위치 1, 색상 2, 위치 2라고 하는 거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다시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내가 선형으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다라고 그러면은 시작하는 위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라디언트가 끝나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전체를 100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라디언트를 만들 때 시작한 색깔 나는 여기 위치를 노란색으로 할 건데 로케이션 보니까 여기에 0%라고 나와 있죠. 그라디언트 색상과 위치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거 클릭해서 보시면은 주황색의 그라디언트 위치는 100이에요. 중간에 내가 색깔을 추가하겠다 그러시면은 중간에 49라든가 50이라고 하는 위치에 각각 그라디언트를 하나씩 더 추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원하는 색깔 내가 추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색깔을 내가 적용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그라디언트를 위에서 아래로 할 건지 좌에서 우로 할 건지는 여기 앞에 그라디언트 방향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먼저 써 놓고 나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에다가 클래스 박스, 클래스 B5, 예, 클래스 박스와 클래스 B5 쓰시면은 복수 클래스가 만들어지겠죠? 클래스 박스와 클래스 B5 보시면은 얘가 이제 그림이 자, 그라디언트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나올 텐데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B5 써주시고요. 자, 그라디언트는요,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라디언트 쓸 때, 그라디언트 이제 색상, 백그라운드 컬러 그렇게 쓰지 않고요. 여기서 백그라운드로 제가 써놨거든요. 여기 백그라운드. 그래서 먼저 그라디언트형, 리니어 그라디언트 쓰겠다 그러면은 리니어 그라디언트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쓸 건데 자 그라디언트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겠다, 왼쪽으로 진행하겠다, 위쪽으로 진행하겠다, 아래쪽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to right라고 쓰시면 그라디언트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 되니까는 왼쪽에서 시작이 되겠죠. 콤마 그 색상 1 FC0 위치는 0%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콤마 색상 2 빨강으로 100%에서 끝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놔도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참조하지 않고서는 요거를 외우지 않는 이상 쓰기가 힘드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었다시피요.
그라디언트도 나는 좀 손쉽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자 H4와 A2 하나 넣어서 자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를 하나 여기다가 경로를 만들 거예요.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ttp 콜론 슬래시 열어주시고 컬러 gilla.com 들어가시면은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사이트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얼티메이터 그 그라디언트 제너레이터라고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라디언트를 직접 만들 수도 있으시거든요. 클릭해서 색깔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위치 움직이시면 이 위치에 따라서 포토샵처럼 얘가 바뀌어요 또. 자, 그러면 여기 그 옆에 CSS라고 해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 옆에는 또 여기에, 자, 버티컬이라고 해가지고 그라디언트 방향. 그리고, 자, 레디얼. 자, 선택할 수가 있으세요. 선택한 것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 옛날 브라우저, 그리고 어느 특정 브라우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각 쓰는 코드가 서로 다르거든요. 실은. 그런데 웹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여기에 W3C라고 되어 있는 요만큼 이게 웹표준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만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적용하시고 싶은 곳에다가 그대로 적용하시면 자, 위에서 아래로 가는 그라디언트를 자, 이 각각 좌표에 따라서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지워졌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를 효과적으로 잘 이용을 하시면요. 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모양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세문서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15-2 아쿠아 버튼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아쿠아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버튼 만들 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 있죠.
물방울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쿠아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비슷한 아쿠아 느낌이 나는 버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div 클래스 먼저 아쿠아 버튼 하나 들어갈 자리가 아쿠아, 그리고 복수로 얘는 빨간색 버튼 만들 거니까요 레드라고 쓸 거예요. 아쿠아 레드. 자, 복수 클래스죠. 자, 그리고 또 이 안에는 div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 div는 아쿠아 버튼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반짝거리는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블레이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이즈가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div를 하나를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얘를 블레이즈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CSS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2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선택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먼저 div 클래스 아쿠아랑 그리고 아쿠아의 자식 클래스 블레이즈. 자, 아쿠아의 먼저 크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 버튼은요, 너비가 200에 높이를 50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일단 먼저 컬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만들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가운데로 정렬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0 오토 주시고, 자, 버튼이니까 모양이 둥글 거예요. 그래서 캡슐 모양처럼 만들려고요.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자, 반지름만큼, 그러니까 약 30픽셀 정도를 주시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자, 마우스 커서 올라갔을 때 반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커서를 포인트로 바꿔주시면
이 영역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갔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버튼 모양이 나도록 여기다가는 또, 자, 박스 섀도우를 좌우로는 0픽셀, 아래쪽으로만 3픽셀, 그림자 크기는 10픽셀, RGBA 에서 검정색으로 0, 자, 빨간색이니까요, 255, 0, 0, 0.5 정도로 줄 거예요. 그럼 빨간색 그림자가 아래쪽에 이렇게 상이 생기겠죠. 자, 그럼 블레이즈는요. 자, 여기에 width, 자, 크기를 180 픽셀 주시고, 그리고 높이도 40 픽셀로 주실 거고요. 들어가는 색깔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선은 흰색으로 줄 거예요. 가운데로 정렬 시킬 거니까요. 얘도 역시 마진 0 오토 주실 거고, 저희도 둥글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를 30픽셀 주시면요.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얘는요. 위에서부터 약간 간격을 줄 거니까요. 부모에게, 아쿠아에게 가셔서 패딩 탑을 2픽셀만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큼 간격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블레이즈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요. 자, 백그라운드 그라디언트는 리니어 그라디언트 위에서 아래로 to 바텀. 그리고 기니까 이렇게 저는 엔터 쳐가지고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냥 쓰셔도 괜찮죠? 그리고 색깔은 자 투명도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RGBA로 넣어서 255, 255, 255가 흰색이거든요. 여기에 투명도를 0.8 정도 줄 거고요. 시작하는 위치는 0%, 콤마. 그리고 똑같이 자 80% 지점 가서는 여기 뒤에는 콤마가 없어야지 됩니다. 뒤에 거는 이제 끝날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날 거는 투명도를 0으로 줄 거예요. 0으로. 그러면 화면에서 보이지가 않겠죠. 색상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라디언트 색깔을 주려고요.
div 클래스 레드에다가 그라디언트 색깔만 여기다가 적용을 해줄 거예요. 역시 위에서 아래로 갈 거고요. 자, 그라디언트는요, 얘는 0에서 한번 컨트롤 D 눌러서 자, 2%에서 한번 50%에서 한번 98%에서 한번 끝난 거는 100%에서 끝나게 될 거예요. 총 그라디언트를 5개를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중심색은 자, 여기서는 빨강색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워버리고 이거 자, 샵 F00 그러면 요것들에 대해서 색깔이 얘네가 자, 달라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00을 기준으로 해서 자, 위쪽은 어둡게 갈 거니까요. F33 그리고 얘는 FAA 아니 F 어두워져야지 되니까요. 잠깐만요. F33이면은 밝아지는 건데? F 색깔을 만들어서 가는 게 낫겠네요. 아까 전에 컬러질러 해서요. 색깔이 총 5개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완전 빨간색으로 갈 거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빨간색에서 좀 어둡게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 거는 좀 더 그것보다 덜 어둡게 할 거고. 자, 봤더니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A22, 그리고 두 번째 거는 E, 네. 처음 거는 자, 이렇게 갈게요. 여기다가 A, E, E. 두 번째 거는요, F, E, E. 세 번째 거는 F00.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밝게 갈 거니까요, F, E, E에서 E22군요. 자, E22, 여기도 E22. 그리고 얘는 밝게 나갈 거니까요. F99. 자, 색깔 이렇게 놓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그라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작게 놓고 보시면은 아쿠아 버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실 건데요. 자, 아쿠아 버튼은 우리가 이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쓰진 않고, 자, 어디에 많이 이용이 되느냐 하면은 아주 미세하게 아쿠아 기능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앞에 들어가는 이 그림 봐보시면 여기에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녹색이 연두색에서 녹색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버튼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얘는 지금 한 가지 색이지만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그라디언트가 적용되고 있는 효과 들어가면은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웹 디자인이 자, 그라디언트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라디언트도 자주 활용을 해가지고 사이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거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